이 영상은 귀농 창업 희망자만 보세요. 그 외 사람들은 영상을 보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거든요. 급여 생활자에게 절대 이 영상 보여주지 마세요. 퇴사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평생 쥐꼬리보다 큰 월급 따박따박 받는 삶에 만족하신다면 이 영상 보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불확실한 도전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지금 귀농 창업 희망자에게 앞으로 인생을 자신에게 온전히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직업은 주 5일 근무제,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구속도 없고 소득의 제한도 없습니다. 잠을 자고 해외여행을 가도 재산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사장입니다. 부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간부, 유명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는 사장이 아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로도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들도 모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임대 사업이라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일단 부자가 되면 자산을 관리하거나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부자인 연예인들이 패션 브랜드 런칭하거나 요식업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결국 넓은 의미에서 부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사장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장만 되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월급쟁이보다 가난하고 몸만 혹사하는 무늬만 사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장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천억 자산가이자 글로벌 외식기업 스노우폭스 그룹 회장, 돈의 속성 저자 김성호 회장이 100억 이상 매출기업 대표, 상장기업 대표 및 임원, 직원수 100명 이상 기업 대표 등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장학개론 수업 내용을 담은 내용을 인용하여 귀농 창업으로 사장이 되는 방법, 진짜 사장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방법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과 돈의 제약에서 벗어나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사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장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2020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 수는 총 432만 5,195개입니다. 국내에만 400만 명 이상 사장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인건비, 임대료 내기도 급급하고 사업장 운영하느라 사생활이라고는 전혀 없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특징이 뭘까요? 김승호 회장님은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 둘째, 시장의 규모. 셋째,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일반적인 식당을 생각해 봅시다. 요리도 사장님이 하고, 식재료도 사장님이 사오고, 세금 및 급여 처리도 사장님이 합니다. 직원은 그저 조리보조, 서빙을 돕는 아르바이트 뿐입니다. 이런 구조에선 사장님보다 뛰어난 직원이 존재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장님들을 사업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라고 부르죠. 반면 삼성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인가요? 반도체 칩 하나도 직접 못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제일 잘하시나요? 아니죠. 금융주식이 가장 많은 분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직원 중 99.9%가 각자 업무에서는 이재용 회장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를 넘어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처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 초기에는 사장이 직접 뛰어야죠. 직원을 고용할 만큼 충분한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몸과 시간 갈아 넣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해선 한계가 명확합니다. 몸은 하나고 하루는 24시간 뿐이거든요.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사장 혼자 돈을 벌어서는 안 되고 사장보다 뛰어난 직원들이 돈을 벌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가장 큰 경쟁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 장사입니다. 동네 치킨집 생각해보죠. 경쟁자는 바로 길 건너 도보 5분 내에 있습니다. 그 경쟁자 이겨봤자 골목대장 치킨집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여전히 자영업자 단계죠. 반면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생각해봅시다. BBQ 경쟁자는 동네 치킨집이 아니라 BHC 교촌치킨 같은 탑 프랜차이즈입니다. 전국 단위 경쟁이죠. 삼성 경쟁자는 애플, TSMC 등입니다. 경쟁자가 전 세계에 있죠. 내 가장 큰 경쟁자가 멀리 있을수록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자영업을 넘어 사업가 단계로 넘어가려면 경쟁자가 멀리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당장 동네 카페를 운영해도 장기적으로 메가커피, 스타벅스랑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네 미용실을 해도 장기적으로는 리안헤어, 준호헤어랑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인스타, 유튜브 등 SNS라는 사기팀이 존재하거든요. 개인이 시작부터 최소 시군구 단위, 아주 쉽게 전국 단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온다. 사장이 자기 몸 시간 갈아 넣으라면 고소득 자영업자는데도 사업가는 될 수 없습니다. 사업가는 생각으로 돈을 법니다. 가령 자영업자는 본인을 요리사로 정의하지만 사업가는 식당 경영인으로 정의합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매장에서만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인은 다른 요리사를 고용해 매장을 늘릴 생각을 합니다. 매장 수가 늘어나면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는 등 시공간적 제약 없이 돈을 법니다. 프로세스를 개선해 비용을 절감하고 저절로 돈이 벌리는 수익 구조를 짜는 등 생각으로 돈을 벌어야 진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경제적, 시간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진짜 사장이 되려면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고 전국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생각을 통해 돈을 벌어야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젠가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이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계획 혹은 실천하고 있는 그 일, 장사입니까? 사업입니까?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가 됐든 사업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 유용한 이야기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해답은 불편함에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 무엇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사업가가 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사업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입니다. 요리하기 힘드니까 요식업 밀키트 사업이 존재하고, 육아가 힘드니까 산후도우미 육아용품 사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사업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먼저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사업의 출발점은 나 자신과 지인입니다. 유아용품으로 유명한 로토토베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님은 원래 자수를 취미로 하는 공무원이셨습니다. 자수 관련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시던 평범한 블로거셨죠. 그런데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자꾸 토를 해서 검색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맘카페 지식인 등의 유아 영유, 영유 방지 등을 검색하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없음을 발견했죠. 그래서 직접 자수로 영유 방지 쿠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대박이 나서 로토토베베는 지금 쿠션뿐만 아니라 유아 이불, 옷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고객입니다. 고객이 겪는 문제를 찾고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세상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제품을 아주 조금 개선하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옷이어도 재질을 더 부드럽게 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독소들을 만드는 등 아주 조금만 개선해도 사람들은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 사업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기도 하다.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아이디어로 사업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먹히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야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지를 고민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기 마련입니다. 가령 SNS를 이용해 상품을 팔기 전에 미리 고객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로토토베베는 처음에는 블로그 구독자들이 요청해 수제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상품 구입을 문의하자 본격 생산에 들어갔죠.
선주문 받고 물건을 만드니 재고 쌓일 위험 없이 생산 설비 갖출 필요 없이 사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다른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와디즈,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애당초 망할 리스크가 적습니다. 망할 가능성이 낮으니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죠. 이 꾸준함은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이 포기한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어떤 일을 해도 꾸준히만 하면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세요.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도전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상품을 만들고 장사관의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초기 기업가 단계로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장으로 레벨업하려면 이 단계에서 2명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부동산과 금융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어디든 매장을 열어도 임대를 낼 여력이 있는 회사를 소유했다면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이때 금융이 도와 융자의 도움을 받으면 회사의 자산 구조에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라는 두 가지 이익 구조가 나타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권 상권이 부흥하면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며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카페를 창업했다고 가정합시다. 인스타 성지가 돼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이 모이니 주변 식당, 화장품 가게 등 주변 상권이 다 살아납니다. 자연스럽게 카페가 입주한 건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아이쿠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 깎아드릴게요 할까요? 임대료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 나가면 그 자리에 건물주가 직접 혹은 건물주 친인척이 여러분 카페와 아주 유사한 카페를 차릴 겁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이런 식으로 자꾸 매장을 옮기면 지출만 늘어날 뿐더러 남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부동산이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하는 건물은 내 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시세 차익 등 내 사업에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 수익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아니 건물 살 돈을 언제 모아? 그렇죠? 그래서 친구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금융입니다. 건물 가격이 100억이라고 100억이 있어야 건물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인이 빌딩을 매입할 때는 대출이 많게는 8, 90%, 부수적으로 봐도 7, 80%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이면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만 해도 최소 몇 억이 있겠죠? 그러면 실제 나는 건물 가격 1, 20% 정도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없다고 계산하기 편하게 예로 든 거지 처음부터 100억짜리 건물 살 필요 없잖아요. 건물 가격 낮추면 당연히 부담도 줄어듭니다. 싼 건물 사면 입지가 안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일단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회사 막 창업하면서 건물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발생하고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단계에서 사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S급 입지, 비싼 건물에서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집 성지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어도 조금 접근이 불편해도 다 찾아옵니다. 대표적 사례가 라라 브레드입니다. 라라 브레드는 빵 맛집으로 유명하지만 사업적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하며 지점을 여는 사업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라라 브레드는 S급 입지의 지점을 열지 않습니다. 다소 낡고 허름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부동산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해 지점을 열죠. 라라 브레드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 다소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매장이 있어도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입지입니다. 입지가 좋아지니 부동산 가치도 상승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대출 이자도 생각해야지. 건물주가 되면 내 건물에서 영업하는 다른 임차인들 월세가 들어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영업했더라면 내야 했을 월세도 있죠. 이 금액을 합쳤을 때 대출 이자 이상이 나오거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나도 건물주가 될 자격을 갖춘 겁니다. 모든 사업은 결국에는 부동산과 금융을 만납니다. 이 두 친구를 만나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때 사업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부동산과 금융을 만나세요. 개인 사업을 넘어 기업으로 진짜 사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회사는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늬만 사장인 장사꾼이 아니라 진짜 사장이 될 때 내 인생을 자신에게 온전히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사업을 하세요. 나보다 똑똑한 이들이 전국 세계 무대에서
나를 위해 경쟁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몸이 아닌 아이디어로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편함에 집중하세요. 모든 사업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입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을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부동산과 금융을 만나세요. 금융의 도움을 받아 내 사업장을 내가 소유할 때 더 큰 부와 자유를 누리는 진짜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학개론은 무일푼에서 5천억 자산가로 자주성가한 김성호 회장님이 평생을 사장으로 살며 깨달은 통찰과 노하우를 담은 명저입니다. 진짜 사장이 되는 법과 그 장점을 영상에 담았지만 사장이란 직업의 고충과 위험성, 문제 극복 방안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은 진정한 사장학 교과서라고 부를 만한 책입니다. 사장 되신 직원을 사장학개론 수업에 보냈더니 그 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사업을 하더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만큼 강력한 실전 사장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농 창업으로 사업해 보시길 꿈꾸시는 분, 기농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감정평가 4억 2,654만 6,180원, 낙찰가 2억 1,311만원, 보증금 1,910만 9,300원으로 저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월형 부동산 매매하려 합니다. 매매 가격은 15억입니다. 물론 팔려야 하겠지만 10년간 13억, 1년에 1억 3천만원씩 부동산 수익, 물론 세금도 생각해야 하겠죠. 기농 창업 자금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로토토 베베처럼 라라 브레드 이상 가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종 스토리,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 앞으로도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